달서구는 24일 LH 대구 경북지역 본부에서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는 24일 달성 군민체육관에서 제5회 통일염원 청소년 어울림마다 스마트키 축제를 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4일 진천동 493-7번지 일대에서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인사들을 만나보는 푸른방송의 푸른 초대석에 이지선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장과 중국문화원 안경욱 원장이 각각 출연했습니다. 달서구 새마을에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달서구 보건수업주차장에서 2023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21일 화원읍 천내 18리 경로당에서 천내 18리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순옥 의원과 서민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희성야구장과 방천야구장에서 제13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주말 복싱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달서 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11월 넷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가족 뮤지컬 행복동화 딸 부자집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 동산홀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의 제84회 정기공연 그랜츠랜드 대구가 12월 1일에서 2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4일 LH 대구 경북지역 본부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학습, 체험, 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족 복합 문화 공간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는 LH 사옥 1층 구도서관에 위치해 있으며 첨단 기술과 문화가 접목된 신개념 놀이터로 창의력 공간, 상상력 공간, 학습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의력 공간은 놀이와 독서가 결합한 도서관으로 소규모 행사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상상력 공간은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VR, AR 체험, 몰입형 미디어, 액티비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공간은 미래기술 교육을 배울 수 있게 메이커 스페이스, 코딩 교육, 과학 교실 등이 가능한 장소로 조성했습니다. 저희 여기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는 오늘 11월 24일 날 개소를 하였고요. 저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기술 미디어, 그다음에 신기술 체험, 그리고 코딩 교육과 AI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홈페이지는 dsdc.or.kr입니다.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0년 대구 최초로 전담팀 신설 후 민간산학연의 우수한 협업으로 60위 포함 103건, 62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비수도권 최초 스마트 도시 분야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달성군협의회는 달성군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24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5회 통일염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스마트키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 김동구 부의장의 달성교육재단으로 장학금 1천만 원 기탁을 시작으로 통일 퀴즈, 통일염원 메시지 추천, 통일을 위한 창작,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달성지역 중학교 7개 팀, 가창중, 서재중, 왕선중, 호산중, 현풍중과 고교 5개 팀, 대원고, 비슬고, 한남중미용정보부 현풍고 등 12개 팀이 경연대회에 출전해 끼와 재능을 펼쳤습니다.
이장희 협의회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간 정립을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하며 미래 세대의 아이콘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중요성과 그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달성군협의회의 대행기관장인 최재훈 달성군수는 청소년 끼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애쓰신 이장희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민주평통 협의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소중한 민족적 유대와 통일의 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24일 진천동 493-7번지 일대 진천 환승주차장 부지에 노인복지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커뮤니티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월배노인 종합복지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월배노인 종합복지관은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 공간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월배노인 종합복지관 1층에서 3층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4층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현재 지하철 환승주차장 기능도 유지해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주차장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 오늘 그 노인복지관 착공식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착공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착공식을 함으로써 진천동에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착공하고 나서 원활한 공사 이루어져서 빨리 완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에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이개소와 분관 형태의 두류은빛복지관, 월성은빛복지관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번역별 균형 있는 노인여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인사들을 만나보는 푸른 방송에 푸른 초대석에 이지선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 회장과 중국문화원 안경욱 원장이 각각 출연했습니다. 이지선 회장은 이날 다문화단체 소개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 다문화 사업들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안경욱 원장도 이날 초대석에 출연해 중국 문화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푸른 방송은 앞으로도 특집 대담과 푸른 초대석을 통해 지역 인사들을 초빙하여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달서구,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이며 출연을 희망하는 분들은 푸른 방송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녹화된 푸른 초대석은 12월 중에 푸른 방송 1번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달서구 새마을회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달서구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2023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분여회 및 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첫날 배추 4,000포기, 무 500개를 손질 및 양념 만들기를 쓰며 둘째 날 모두가 정성 가득 담은 김장 김치를 만들어 취약계층 1,5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예, 매년 해마다 우리 그 독거 노인들, 홀몸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그 어르신을 위하여 우리 매년 김장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새마을 가족 회원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지금 김장을 지금 담고 있는데 담아서 각 동마다 배분하여 각 동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마다 새마을 회원 분회하고 회원 협의회하고 항상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 뭐 봉사 이런 정신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마음도 매우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지만 오늘 달서구 새마을회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오늘 했는데 맛있게 드시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하신 우리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올해도 대성하이텍, 초록티 미스트, 한전 남대구지사 등 지역사회단체도 후원에 동참하여 이웃 사랑의 뜻을 더했습니다. 달성군은 21일 허원읍천내 18리 경로당에서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서도원 군의회 의장, 시군의원,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원읍 천내 18리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천내 18리 화원파크뷰 우방아유셀 아파트 경로당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규모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시설로 활용되다가 이날 개소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쉼터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의 경로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335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 3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방 재정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400조 원 대비 59조 원이 감소한 341조 원이 그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수 부족 59조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 규모는 55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 있던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 재정 예산 규모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지만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 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실제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달서구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고 축소 집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정부 세소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고 재정 여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의정부시는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다라는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구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달서구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구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서별 공모 사업 신청에 있어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국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유지 관리에 따른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부담 여부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SOS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공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이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 행사와 관광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참여자들의 호응 또는 만족도가 낮은 행사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지역 축제 행사 경우 축제 행사 평가에 따라 적절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평가는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이 연계돼 성과가 부진하거나 집행 과정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일몰시키는 원칙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 또는 일몰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회 전문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달서구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웅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 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는 홍보 기념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받은 2년간 부서별 홍보 기념품 목록입니다. 22년 88개, 23년 76개 투입된 예산만 해도 22년 22억 1천만 원, 23년 9월 기준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달서구를 인식할 만한 기억에 남는 기념품은 없습니다. 목록을 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종류, 모양, 색깔, 무엇 하나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기념품 중에서 누군가의 서랍상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않고 만족스럽게 사용할 만한 달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몇 개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홍보 기념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시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달서구를 알릴 달서구의 브랜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달서구를 상징할 만한 통일성 있는 제대로 된 하나의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달서구에 가면 이런 걸 주더라, 달서구에 받은 거였지 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달서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그게 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 스마트 도시, 선사시대로 등 우리가 칭하는 달서구의 네이밍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달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통일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가장 아쉬운 점은 통일성의 부재입니다. 제대로 된 캐릭터도 기념품도 대표할 만한 축제도 달서구를 상징할 만한 통일된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성주군에 방문했을 당시 받았던 기념품입니다. 특별한 기념품은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성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주군은 참외라는 특산물이 있지만 이를 캐릭터화해 기념품에도 도시경관에도 온라인 홍보에도 모두 동일한 캐릭터를 활용해 꾸준히 성주를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성주군 기념품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0년 누군가가 성주군 행사에 가서 받았거나 스탬프 퇴후 받은 기념품으로 본 의원이 몇 달 전에 받은 기념품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통일성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무려 4년이나 동일된 기념품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기념품 공모전, 슬로건, 캐릭터 개발 등 도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군은 이런 고민을 시도를 얼마나 해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을 대표 캐릭터, 대표 축제가 없다 몇 차례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구도 공모전을 개최하든 우리 구만의 캐릭터를 발굴하든 지금 주무구구식 행정과 예산 낭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달서구를 알릴 제대로 된 브랜드 마케팅이 펼쳐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홍보 기념품을 제작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예산과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별개로 성서 소각장 주민 편의시설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본 의원을 비롯해 김기열, 권숙자, 이영빈 의원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폐촉법 개정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와 긴 협정 끝에 공사합의 20%인 89억이 증액된 2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재부의 최종 승인 불가로 사업비 20%는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공사비 10% 111억에서 대구시로부터 40억이 증액된 최종 공사비 150억이 주민 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는 주민협의체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과 모두 공이 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희성야구장과 방천야구장에서 제13회 달서구 청장기 야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11월 19일부터 3주간 펼쳐지는 이번 야구대회는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1부 8개 팀, 2부 8개 팀, 유소년부 4개 팀으로 총 20팀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각각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첫날인 19일 개막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철 달서구의 의장,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 그리고 참가 선수들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26일에는 4강전이, 12월 3일에는 결승전이 진행되어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좋아하시는 야구를 통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로 오늘 대회가 시종일관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우정과 화합 속에서 진행되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의 건강 정진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에 달서구는 물론이고 대구시가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달서구 사회인 야구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이번 대회 개최와 함께 성금함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성금을 달서구에 전달하며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할 예정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주말 복싱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기본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부터 복싱의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복싱은 칼로리 소모량이 매우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싱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을 조절하려는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체력 강화, 체력 강화, 체력 정진에 아주 좋죠. 두 번째 또 호신술에도 아주 좋습니다. 호신술 정진. 그리고 세 번째 공부 스트레스 해소. 공부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복싱으로서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활량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점이 아주 복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 아주 참 복싱이 아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정진, 체력 향상에 최고입니다. 계속 배우고 하니까 자기 몸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하니까 계속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기술 많이 배워서 대결에도 나가보고 싶고 스파링도 해보고 싶어요. 한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동년령대 청소년의 스포츠, 레저 활동과 체력 강화 및 여가 생활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대한체육회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와 함께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후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가족 뮤지컬 행복동화 딸 부잣집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 동산홀에서 열립니다. 계명문화대학교와 달서구에서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민 및 근로자들의 문화 예술 관람 기회 마련을 위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공연으로 마련됐습니다. 뮤지컬 행복동화 딸 부잣집은 딸만 3명인 집에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할머니와 손녀들이 벌이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이야기로 계명문화대학교 공연음악학부 연기뮤지컬 전공 공연단의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가족 뮤지컬 딸 부잣집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오후 7시에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 1층 동산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의 제84회 정기공연 그랜츠랜드 대구가 12월 1일에서 2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대구만의 개성과 특성을 이야기하고 이들의 봄이 대구를 만나 새롭게 진화하는 것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며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경계에도 주목합니다. 이번 대구 시립무용단의 공연은 대구 속에 살아가는 외국인의 생각과 그들이 직면한 절망, 그리고 대구 속에서 변화한 생각과 모습 등을 춤을 통해 만나며 대구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 속의 대구, 세계를 품는 대구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의 그랜츠랜드 대구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12월 2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무단 투입 꼼짝마. 깨끗한 달서 만들기 엣지 CCTV를 도입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1월 말부터 전국 최초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업무에 실시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및 이동 경로 자동 추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및 이동 경로 자동 추적 시스템은 지능형 엣지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무단 투기 행위를 청소과 CCTV 상황실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다중 카메라를 기반으로 동일 인물의 동선을 분석해 이동 경로를 가시화합니다. 관제요원의 유관을 통해 수행돼 왔던 무단 투기 행위 감지, 투기자 동선 파악 등 무단 투기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자동 추적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입니다. 지능형 엣지 CCTV 개발, CCTV 통합 관제센터 간 연계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이동 경로 자동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목표로 경북대학교와 주 MJ 비전테크가 공동 수행했습니다. 신당동 원룸밀집 지역에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이동식 엣지 CCTV 30대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실시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및 이동 경로 자동 추적 시스템을 적용해 사업 효과를 실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후원하는 최고 권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 경연대회로 주요 지방자치 정책 분야에서 모범적인 시책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발굴해 시상합니다. 달서구는 누구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자 분야별 창업 지원 전문 기관과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매칭하여 대내외적 일자리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창업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창업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적 도움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창업성과는 물론 기업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화원역 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신규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으로 화원읍 행정복지센터가 화암로에 위치한 달성산림조합 2층 임시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하철 1호선 화원역사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이번 신규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로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 확인으로 주민등록, 토지, 지방세, 건강보험 등 71종의 다양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 수수료는 관공서 창고 방문에 비해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의 운영 시간과 민원 종류는 달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 24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사읍 주곡지구 무료 임시공영 주차장을 조성한 소식입니다. 달성구는 다사읍 주곡지구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20일부터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다사읍 주곡지구 내 유휴지로 있던 토지를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무료로 유휴지를 임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향후 2년간 해당 부지를 제공하고 2년 종료 후에는 종료의사가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달성군과 약정했습니다. 달성군은 총 주차면수 12면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인근 유휴지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임시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난 완화에 즉각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곡중 따뜻한 마음 나눔으로 이웃의 쌀, 수익금 등을 기부한 소식입니다. 대곡중학교는 지난 10월 실시한 대곡중 따뜻한 마음 나눔 행사인 대곡상회 수익금 104만 3천 원과 봉사동아리 기부 물품, 쌀 60kg 등을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2023년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대곡중은 따뜻한 마음의 인성 꼭 키우다를 주제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인성이 자라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대따마나 등 다양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곡상회는 대따마나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부한 물품으로 만화바다 장터를 운영한 행사로 이날 발생한 수익금은 쌀 60kg과 함께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됐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인성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스티커로 제작해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원도서관에 함께 기부하여 학교와 더불어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인성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3학년 학생은 대곡상회에서 친구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는데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동중 제25회 전국중등부 역도경기대회 역도 3관왕 배출 메달 7개를 획득한 소식입니다. 북동중학교는 지난 10일에서 14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개최된 제25회 전국중등부 역도경기대회에서 3학년 임소연 학생이 금메달 3관왕 오르는 등 이번 대회에서 메달 7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임소연 학생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금메달 3관왕에 이번 대회에서도 여중부 59kg급 인상 1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2학년 김채윤 학생도 여중부 81kg급 인상 2위, 용상 1위, 합계 1위, 2학년 진동환 학생이 남중부 96kg급 인상 2위를 수상했습니다. 북동중 역도부는 학년 및 시기별 체계적 훈련 시스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훈련, 우수한 감독 코치 진해, 지도력 등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비롯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국대회에서 다관왕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왔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역도 3관왕을 차지한 임소연 학생은 체급을 올리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3관왕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둔 2학년 후배들도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훈련에 집중해 더욱 기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식 교장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훈련에 매진해온 선수들과 잘 지도해주신 감독 코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기량을 키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도부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이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유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는 왜 아이와 말할 때 화가 날까?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명조 부모교육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건강한 자녀 성장과 원만한 부모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데 알아야 할 대화법 및 양육법을 교육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가졌던 고민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명주 강사는 다수의 부모교육 자녀 양육 서적 저자이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TV 출연과 다양한 기관에서 의사소통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 강사입니다. 부모교육 신청은 달서 아이꿈센터와 대구 달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달서 아이꿈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류정코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 20여 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서포터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르네상스 상권의 먹거리, 문화, 이벤트 등 생생한 소식을 2개월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날 청년 서포터즈는 미촉장 수여 및 선서를 통해 두류정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지역인 두류 젊음의 광장, 신내당 시장 및 상점가, 두류 먹거리타운, 두류 1번가 지하상가 일대는 지난해 11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문화공간 조성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서포터즈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두류점포 상권을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여 상권 내 활력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우수한 가공제품 전시 홍보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 푸드위크 2023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8회를 맞이한 코엑스 푸드위크는 식품산업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식품 종합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우수한 제조기술로 생산된 차별화된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시식 시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잼 4종, 차 3종 홍보 물품을 제공하여 전시회를 방문한 많은 소비자 및 바이어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현장 교육으로 가공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달성군 농산물 가공연구 회원들이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알고 제품 개발 및 가공 창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아동이 빛나는 행복한 달성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을 맞아 대구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달성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과 주민들의 언내가 많은 육아사무소 맞은편 일대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게시하고 올바른 양육법을 알리는 리플렛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달성군 관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미래를 위한 소중한 존재이다라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빛나는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